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거의 사회 재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대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참 많은데요. 오늘은 이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해오신 최서영 한의사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접 뵙네요. 뭐 유튜브라든지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뵀는데 네. 실제로 제가 만난 거는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오늘은 있잖아요. 치매, 네. 치매 얘기를 좀 저희가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좀 때가 전에 제가 됐죠. 얘기한 것처럼 사회 재난 수준에 이제 이르렀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치매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가 뉴스 영상을 좀 모아본 게 있어요. 먼저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죠. 서울 도봉구의 한 주민센터. 단어, 문장 기억하기 등 인지 능력을 확인하는 무료 치매 검진이 한창입니다. 문장을 끝까지 잘 듣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민수는 자전거를 타고 20분 내외의 간단한 검사로 치매 위험군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전문의 진료까지 연계해 줍니다. 비용도 들지 않아 평소 치매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졌던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이런 무료 치매 검진은 전국 250여 개 치매 안심센터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도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치매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높였더니 검진 건수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검사할 때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접근성이 각각 좋기 때문에 치매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인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치매 진행 단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무료 검진을 빨리 받도록 하자 그래요.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 치매라는 게 환자 개인한테도 문제지만 결국 이제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가족들이 돌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사실 뉴스를 통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치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진짜 심각하고 거기에 비해서 또 상황은 암울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뭐 65세 이상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를 맞아요. 넘어서고 있는 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치매를 발생할 수 있는 파이가 커지니까 그렇죠. 계속 급증하는 상태고 말씀 뭐 나왔지만은 작년 그 치매 환자가 거의 90만 명에서 100만 명 네. 사이가 되고 2030년 되면은 100만 명을 훨씬 뛰어넘어서 120만 명. 그 정도. 네, 2050년 되면 200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200만 명. 그런 상태가 되고 65세 이상 되면은 한 10% 가까이는 치매가 온다. 뭐 이런 보고도 오고 있고요. 하여튼 문제는 이러한 그 급증하는 치매 실태에 비해서 그것을 대응하는 사회적, 의학적 인프라나 치료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서 네. 또 개인의 질병을 넘어서서 국가 사회가 부담되어야 될 그런 큰 그런 질병이고 그래서 재난 수준이 아닐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매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뭐 1인당 치매 그 부담이 한 2천만 원 1년 1년에요. 넘어섰다. 1인당 2천만 원이요. 그리고는 평균 우리 국민들의 가구 소득의 절반을 뛰어넘는 그러네요. 것으로 지금 네. 부담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적인 국가적 경제상으로도 전체 그 총 GDP의 1%가 사회적 비용으로 그 지급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치매 관련 사회적 지원이 한 5천억 원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10년 뒤에는 22조 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50년 되면은 뭐 200조가 넘는 그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치매 보면은요, 치매 환자가 이제 잘 기억을 못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불을 켰다가 밥을 하거나 뭐 요리를 하려고 불을 켰다가 이거 또 잊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또 깜빡하고 이제 가버리고 그럼 이제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자기 개인적인 일을 못 하더라고요. 옆에서 계속 돌봐줘요. 돌봐줘야 되니까. 네. 혼자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맞아요. 뭐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보면은 기억력 정도가 아니라 뭐 일상생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아니 그렇다면은 국가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당연하죠. 국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보셨을 때 국가의 대책에 미흡한 거 한계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국가에서는 그 2017년서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것을 시행을 하면서 전국 한 256개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이제 치매 환자의 초기 진단, 상담도 해주고 가족 지원도 해주고 또 이제 장기 요양 그 보험 제도를 이제 활용을 해서 지금 이제 저게 그래픽에 나오는 게 보면은 국가 책임제, 치매 국가 그렇습니다. 책임제 그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간병 비용도 이제 지원해주고 하는 등의 나름대로 국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지 좀 아쉬운 것은 국가에서의 그 치매 관련 제도가 다 이제 관리 돌봄 시스템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치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조기 진단하고 예방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적극 의학적 대책에 대해서는 공백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예, 치매에 대해서만 관리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돌봄의 그 요양 수준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을 치매가 발생이 되지 않거나 치매 상태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의료 대책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 의학적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을 잘 발굴해서 예방과 치매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학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연구 개발에 지원도 하고 이끌어야 된다. 특히 이제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서 예방 치료법들이 이루어져서 치매 발생을 대폭 줄여나갈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경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100% 저도 동감하는 게요. 저희가 재난안전119 이 프로그램도 결국 취지는 그거예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자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재난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떤 대책을 내놔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예방 치료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치료 기술들이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 그 얘기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지금 시골에 사세요. 혼자 사시는데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요즘 치매 걸린 것 같다.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 했더니 깜빡깜빡한대요. 이 건망증하고 치매하고는 차이점이 뭡니까? 예전에는 건망증하고 치매는 분명히 다른 질환이라고 선을 그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오면서 이제 건망증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 단계 증상이다라고 하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건망증하고 치매의 차이점은 있어요. 그 건망증은 단순히 이제 어떤 기억력 장애. 근데 힌트를 주면 다시 회복이 되죠. 네. 그렇지만 치매는 전혀 기억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뇌에 이상이 없습니다. 건망증은. 그래서 젊은 층에서도 얼마든지 건망증이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일상생활은 건망증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치매는 뭐 일상생활을 못하는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심각한 그 건망증이 반복돼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경도 인지 장애를 거쳐서 치매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왼손에 핸드폰 이렇게 잡아놓고 내 핸드폰 어디 갔지?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겠네요. 사실은 그거는 건망증이라고 얘기하는 좀 그거 한 게 어디 생각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어떤 다행이네요. 건망증은 뭐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보면은 인지 기능 단계 구별법. 이게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온 이제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이거 보면은 건망증이 있고 경도 인지 장애라는 게 있고 치매가 있고 요 세 단계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뇌 손상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도 인지 장애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는 이게 중요한 거죠. 단계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도 인지 장애 이거 나왔을 때 주로 어떤 현상이 나와요? 네, 우선은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은 건망증 단계보다 현저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약간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장애가 나와요. 그래서 방금 무슨 얘기했지? 자꾸 질문하게 되고 잊어먹게 되고 그래서 대화에 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게 경도인지장애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익숙한 장소나 길 같은데 항상 다니던데도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고 예. 여기가 어디지 하는 공간 인지장애도 생기고 근데 오늘이 며칠이야 하는 등의 그 시간 개념도 조금씩 떨어지게 그럴 수도 되고 있죠. 그렇게 그러면 그리고 이 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끔 놓쳐요. 떨어뜨리기도 하고 물건 같은 것도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리고 걷다가도 문턱이나 이런 데 가면 잘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정서적으로도 가끔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네. 또 아니 반대로 좀 짜증 나내고 화를 네. 내거나 네. 하는 등의 또 자꾸 혼자 있으려고 그러거나 하는 등의 정서장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는 건망증은 아니다. 이거는 그거는 좀 심각한 경도인지장애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경도인지장애는 그래도 뇌 구조에는 큰 이상은 아직은 없는 상태예요. 다행히. 뭐 베타아밀로이드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자기가 혼자 옷도 입고 예, 하는데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요,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게 치매가 왜 생기지? 치매의 원인이 뭘까? 뭐 이거 사실 저도 궁금한데 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네. 사실 지금 치매가 발견된 게 알츠하이머 발견된 게 1906년에 발견됐으니까 거의 120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치매 치료제 개발에 한 200조 이상 투자가 됐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다른 질환 같았으면은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이 됐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치매만 유일하게 아직 제대로 된 치료약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뭐 때문에 그러냐? 원인을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죠. 오래 살아서요.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을 모른다. 그러니까 물론 오래 살아서도 이제 치매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 외에 치매 원인이 왜 이렇게 의학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그 개발이 되지 그렇죠. 않았냐면 이 치매 연구를 뇌를 중심으로서만 했다는데 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치매는 뇌에서 발생은 되는 거지만 치매 그 뿌리는 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몸에서부터? 그 근거는 뭐냐면은 사실 뇌라고 하는 데가 스스로 밥을 먹지 않잖아요. 영양분을 취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여기서 다 소화, 흡수, 대사돼 가지고 그것이 뇌로 공급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뇌가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 어떠한 영양 물질을 주고 또 영양 물질 안에 어떤 독성이 있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공급을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뇌의 상태는 철저하게 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몸에 있다. 몸에서 시작된다. 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고 그 원인을 찾다 보면 치매 이제 치료의 길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가 오늘 오신다니까 여러 가지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좀 자료를 조사해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단백질 과잉 축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설 장애, 그다음에 뇌세포에 염증이 있거나 축소가 돼서 물론 이제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죠. 복합적인 병태가 있죠. 그것만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몸에 있다 이거네요. 네. 지금 아주 말씀을 잘 하셨는데 치매가 왜 생기느냐에 대한 상태를 한번 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추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든가 타우 단백질 이게 사실 좋은 단백질이에요. 근데 네. 어느 순간인가 찌꺼기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그게 축적이 되면서 이제 신경세포들을 손상시키는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의 과잉 축적. 근데 그게 왜 그러냐는 걸 몰라요. 그리고 뇌에서도 염증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뇌에서도 우리 몸에서 염증 생기듯이. 네. 그래서 그것도 자가면역적으로 이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위축이 되고 이게 오래된 호두가 이렇게 쪼그라들듯이 뇌도 위축이 되는데 네. 위축되는 건 알았는데 그게 왜 위축이 되고 그것을 늙어서 그렇다는 것만 얘기를 하지 어떤 몸의 장기 어디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위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뇌도 이제 혈액순환을 잘 돼야 되는데 네. 혈액순환이 안 돼서 미세혈전이 낀다든가
혈액 공급이 안 돼도 뇌세포가 손상 괴사가 온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시냅스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죠? 예, 예. 시냅스는 그 신경세포를 뉴런이니까. 뉴런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뉴런을 그 사이에서 예. 통로 역할을 하는데 예. 거기가 정보 전달도 하고 정보 기억도 하고 하는 데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활성화돼야 기억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 활성화시키는 그 물질이 있어요. 아세틸콜린이라고 네. 하는. 그 물질이 갑자기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치매를 유발하는 병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현상은 알고 알았는데 있는데 예. 그 원인은 모른다 이거네요. 그 원인을 한번 아. 오늘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아까 오랜 기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서양에서는요 이렇게 했는데도 현재 치매 약이라고 할까요? 이런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FDA에서 승인한 그 치료제들 지금 상용되고 있는 치료제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료제라기보다는 진행을 좀 늦추는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최근 몇 년 전에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약이 개발됐다고 그래서 한번 크게 센세이션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뇌출혈 같은 부작용이요? 거. 그리고 또 뭐 비용도 상당하고 그다음에 인디케이션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상용화되기는 아직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매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된 아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뇌에서의 그 치매 병태, 알츠하이머가 이런 네.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는 걸 몇 가지 저희들이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배설장애도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의 원인을 이제 찾아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염증 생기고 왜 베타아밀로이드가 과잉 축적되고 왜 뇌세포가 죽고 위축이 되고 또 시냅스 연결이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는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그것을 이제 찾는 작업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찾는 작업을 이제 한다. 박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 치매 환자들을 치료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봤을 때 어떤 증상이 나오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치료를 해봤더니 효과가 있었다. 뭐 좀 소개할 수도 있나요? 네, 우선 아까 그 뭐 이제 몸에서 치매 뿌리가 형성이 된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결국은 뇌 손상을 유발한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베타아밀로이드 축적과 또 염증이 생기는 것과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요즘 그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이론이 있어요. 갓 브레인 엑시스라고 하는 그 이론인데요. 갓이 장입니다. 그리고 브레인. 그 장하고 뇌는 서로 축으로 연결돼 있다. 서로 상호 소통한다. 그래서 장의 상태가 장의 미생물 상태, 장의 환경 상태가 뇌에 그대로 트랜스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장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건데 거기에 핵심 원인이 바로 담적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사실 그 담적증후군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담적증후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치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논리들을 이렇게 해결을 한 실마리가 풀릴 수가 있고 또 치료제 개발에도 조금 이렇게 이 가능성이 담이라는 게 보죠. 저 한자로 보면은 가래담. 천식, 위병, 예. 위염 예. 이런 거를 이제 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담에 걸렸다. 맞아요. 뭐 이런 바로 얘기 그 많이 담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이게 어깨 아플 때 담 결렸다고 하는 건데 저기 불화변이 2개 있잖아요. 안에 네, 네. 저게 염자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질병 역자를 이제 이렇게 붙인 건데 염증과 질병을 만들어내는 원인 물질을 담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담이라는 말은 평상시에 쓰긴 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병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한의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가 저희가 이제 우리 학회에서 이제 담적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논문이 한 100여 편 나왔고 처음에는 이게 신종 질환으로 인정받아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것이 국제 논문 에세이급의 담적 증후군이라는 고유 명사로 이제 등재가 돼가지고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담적 증후군을 먼저 잠깐 설명을 하면 아 그래서 치매가 오는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보면 담적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이제 빨리 먹고 이제 폭식하고 가식하고 막 야식도 하고 막 먹지 않습니까? 그 위장에서 이게 음식이 다 분해가 안 돼요. 아니 그게 위네요. 예, 위장입니다. 제가 좀 알기 쉽게 모형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요 정도 크기입니다, 사실. 근데 아무래도 찌꺼기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근데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이 여기서 미생물 환경도 있고 온도도 높아서 부패합니다. 그래서
음식 찌꺼기가 부패한 거니까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나는 물질이겠어요. 그걸 네. 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상을 해보면 잇몸에 프라그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물질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물질이 생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를 투과하면서 요쪽에 끼기 시작해요. 끼면서 여기에 쌓입니다. 그래서 네. 담적입니다. 예. 그럼 위장이 굳어지면서 손상이 오는데 딱딱해진다 이거죠. 그때서부터 소화도 안 되기 시작하는데 내시경에는 이상이 없어요. 네. 이 위하고 장에 다 끼는 거죠. 근데 그 담적이 요 바깥에 보면 혈관이 있죠. 여기 혈관과 림프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담독소가 이제 온몸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것이 뇌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담적이라고 하는 것은 풀하고 같이 끈적하고 냄새나고 부패하니까 끈적하니까 혈액순환을 막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뇌세포에서 혈관 순환이 잘 안 돼서 뇌 손상이 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게 더럽고 부패한 거니까 유해균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이 세균들이 생기면서 뇌 안에서 이제 염증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아, 그래서 뇌세포를 녹슬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 담적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 굳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응집되고 굳어지는 그 병리 현상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과잉적으로 추적시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가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적증후군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치매 병리의 상당 부분이 담적과 관련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담적을 제거하면은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치매도 열리겠구나. 가능하다. 그래서 치매의 중요한 물질을 원인을 찾아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그래픽에 나오는 거 보면은 담 독소하고 뇌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저렇게 담 그림이 나오네. 독소로 인해서 염증 발생, 뇌세포 경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그 네. 이런 게 이제 또 들어오고 옆에 보면은 뇌가 좀 쭈그러들었죠. 과잉적으로 쭉 네. 위축되게 했는데 저게 콩팥하고 관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뇌라고 하는 거는 진액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엔진 오일이 필요하듯이 뇌도 진액이 필요해서 진액들이 뇌세포를 윤택하게 하고 이 뇌의 독소들을 배설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 진액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한의학에서는 콩팥에서 만들어진다. 콩팥이요. 네. 콩팥의 두 개인데 하나가 진액을 만들어서 또 온몸으로 공급을 해요. 그래서 안구건조가 있으면 눈에다가 안구건조 안 되게 튼튼하고 무릎도 관절도 튼튼하게 하고 하는데 뇌도 그렇게 해서 뇌를 이렇게 아주 윤택하게 만들어내는데 나이가 들으면 콩팥이 약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진액을 덜 만들죠. 그래갖고 건조해지고 저렇게 위축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콩팥을 치료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진액을 많이 만들어내서 뇌에도 공급하게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림이 하나 있을성 싶은데요. 여기 나옵니다. 한쪽은 좀 허옇죠, 오른쪽은. 네. 저게 뇌가 빈혈이 왔다는 겁니다. 아, 저거는 이제 심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하고 걱정, 근심 많이 하게 되면 심장의 기능이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 펌프질을 못해요. 약하게 해서 뇌에다 혈액 공급을 제대로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뇌가 빈혈 현상이 오면서 반복이 되면 뇌세포 괴사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치매가 여성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시냅스 어떤 물질이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 분비가 잘 돼야 정보 소통이 잘 되는데 그건 또 간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간에서 그 물질을 받아서 뇌에다 공급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간을 촉진시켜주고 그 옆에 심장이 안 좋을 때는 심장을 강화시켜서 뇌에다 혈액 공급을 시키고 하는 등의 이런 원인을 찾아서 이런 치료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치매가 어떤 물질 하나 먹었더니 치매 낫는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원인 분석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뇌도 좋아진다. 뭐 이런 논리로 갈 수가 있겠죠. 짧은 시간에 저희가 이제 좀 의학적인 또 한의학적인 어떤 정보를 이제 많이 얻었고요. 어쨌든 간에 결론은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돼야 치매도 극복할 수 있다. 예방할 맞습니다. 수 있다. 그 말씀. 몸에서 그 길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보다요. 이 치매 환자가 아마 일본은 더 많을 거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인데 일본에서는 이 치매 환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뉴스 영상을 또 모아봤어요. 네,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치매 환자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9명의 치매 환자들이 둘러앉아 1시간여 동안 일상과 추억을 나눕니다. 옆방에서는 환자 가족들이
따로 모임을 갖고 서로를 의지합니다. いろんなパターンの方が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いう情報を少しでも欲しかったので、本当にお勧めします。本当に一人で抱え込まないで。 오사다 씨는 10여 년 전 치매 판정을 받은 후에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도쿄 희망대사회까지 임명됐습니다. 一人でいたんじゃダメですよね。ですから人の中に入って皆さんと交わるってことが大切じゃないかと思いまして。ご本人の方たちの発言だとか行動だとかがいろんな画面でも出てきますので、そこでそうなんだ、自分ももしそうなった時も自分なりに一生懸命自分らしさは失わずに生きていこうっていうね思いっていうのはだいぶ広がってきてるんだと思います。 치매 인구가 곧 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일본. 지난해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인지증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환자 등을 삶의 주체로 보고 함께 사는 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도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뭐 환경적인 측면이나 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그 차별 의식을 없애야 된다. 이미 2004년 부정적인 의미의 치매라는 단어를 인지증으로 바꾼 것도 치매 환자와의 공생, 즉 같이 살기에 대한 일본 사회의 고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거 보면은 치매 환자를 이렇게 사회에서 분리해서 사는 게 아니라 치매 환자도 같이 사회 구성원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저도 사실 일본 특파원을 3년 하면서 일본 사회에 대해서 많이 봤어요. 이렇게 보면 뭔가 고령 사회, 노인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게 일본 사회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아주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들의 특징은 환자를 지금 분리해서 돌봄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실천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끌어내면서 자기 다움을 찾아내도록 하는 이런 방식은 진짜 우리가 배워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희 KBS에서도 이제 방송에 나가서 그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주문을 잊은 식당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노인이고 치매 이게 있는 분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죠. 근데 손님이 주문을 했는데 오므라이스 주문해도 돈가스가 나와요. 그래도 주문한 사람이 또 맛있게 먹고 이제 나가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네요. 그러면 참 그 인상적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떨까요? 치매로 발전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경도 인지증, 인지장애죠. 경도 인지장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하려면은 치료를 빨리 받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렇죠. 사실 치매 발병보다 그 전에 예방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치매 전 단계를 저희가 이제 건망증에서 진행된 경도 인지장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이 경도 인지장애는 아직은 베타 아밀로이드 쪽이나 뇌세포 노화돼서 위축되거나 이런 상태까지는 진행이 안 된 기능적인 문제, 염증이나 뭐 여러 가지 기능적 문제의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역적으로 치료를 해서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경도 인지장애가 65세 이상의 거의 30% 가까워요. 그 지금 한 300만 명 정도가 경도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데 거기서 3분의 1 정도는 치매로 갑니다. 또 3분의 1 정도는 그냥 회복이 되기도 해요. 나머지 3분의 1은 5년 이내에 전후해서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는 상황인데, 5년 이내 대개 40에서 50%는 치매로 간다. 경도 인지. 그래서 경도 인지 장애를 치매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을 통해서 경도 인지 장애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부의 몸에서의 문제를 찾아내서 개선을 해주면 얼마든지 진행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방금 이제 저희 진행하는 이제 PD께서 이제 자료를 하나 보여주던데 그래프가 있겠죠. 어제 이거 유럽에서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담력증후군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담적증후군이 아직은 세계적으로 신종 질환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걸 발견을 했고 이것을 이것이 위장뿐만이 아니라 치매나 여러 가지 두통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임상적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논문을 작성을 해서 국제 잡지에다 제시를 했는데 한 2, 3년 정도 재수했었어요. 탈락이 되다가 얼마 전에 드디어 그만큼 엄격하게 이제 논문 심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S약급의 레벨에서 이제 담적증후군의 고유명사로 한국 질병명으로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는 첫 단추를 이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빨리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서양에서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치료제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것도 물론 이제 필요하고요. 또 박사님께서 연구하시는 것과 같은 이제 또 한의학적에서 연구하는 부분도 또 참고하고 그런 게 같이 발전해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경도 인지 장애 이제 확인하려면 어떤 검사 이제 해야 됩니까? 뭐 경도 인지 장애는 MRI나 PET나 이런 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우선은 전문적인 그 잘 갖춰진 설문지들이 있어요. MMS라든가 세라드라든가 CDR이라든가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에 의해서 같이 하면서 설문 작성을 하는데 여기서 경도 인지 장애 상태를 알아낼 수 있어요. 물론 치매도 알아냅니다. 그리고 등급도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EAV라고 하는 처음 들으시는 그 진단기기인데 우리가 어디가 아파도 검사하면 안 나오는 경우가 한 80%가 넘어요. 그래서 기능적인 문제가 많은데 그 기능적인 문제를 체크아웃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EAV라고 하는 기기입니다. 이걸 해보면 뇌 상태가 어떤지 또 그 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몸에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단을 받아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도 되고요. 받아보면은 경도인지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 중에는 이럴 것 같아요. 숨기고 싶어 할 거예요. 내가 이제 치매라는 게 뭐 자랑도 아니고 괜히 주위에 내가 뭐 할 것 같으니까 자꾸 숨기고 하는 것이 결국은 치매를 더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키우죠. 이건 뭐 경도인지 장애는 아직 일상생활 가능하고요. 그리고 큰 문제로 치매처럼 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 경도인지 장애 자체가 치료가 되면서 치매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박사님께서 보실 때 이런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린다.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이거 궁금할 것 같아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밥을 빨리 먹고 폭식, 과식, 뭐 야식 이렇게 막 먹는데 소화 잘 되는 사람 치매 잘 걸려요. 소화 잘 되는 게 치매에 걸려요? 위장의 신경이 마비가 오면 몸은 망가집니다. 특히 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막 먹어도 소화 잘 돼서 나 위장 철밥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리스크가. 그다음에 식곤증 심한 사람이 치매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구취 심한 사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화 안 되면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뭐 이런 머리가 막지 않는 이런 현상을 평상시에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치매 리스크는 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변이 시원치 않은 분들,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되게 이제 부정적이고 소심하고 그다음에 의욕이 없고 운동 활동 잘 안 하고 우울증 잘 빠지고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도 좀 치매 리스크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고 항상 그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심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남자보다 여성이 많겠죠. 그렇지. 그래서 여성이 남자보다 몇 배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좀 교정을 하자. 없이 조심.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네요. 그냥 식사 천천히 하고 소량 식사하시고 낙천적으로 살고 뭐 이런 분들은 치매 좀 덜 걸리죠. 알겠습니다. 그게 길입니다, 사실. 좀 가장 적절한 치매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뭐 공감을 했지만 경도인지 장애를 빨리 조기 진단해서 발견해서 감추지 말고 적극적인 예방 치료하자. 이건 또 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차제 우리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뇌에 대한 거는 서양의학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몸에 대한 거는 또 한의학이 강합니다. 그래서 몸과 뇌를 같이 치료하려면 같이 붙어야 돼요. 같이 힘을 합해야죠. 그래서 서양의학의 그 치매에 대한 그 솔루션과 한의학의 솔루션들을 같이 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국민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지원해주고 이끌어주고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 아마 치매는 뭐 굉장히 줄어들 거다. 저는 아주 희망적으로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희망적으로 갖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벌써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모든 출연자들에게 이제 도전하는 30초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30초 안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봐야 자, 돼요.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 30초 안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네. 꼭꼭 씹는다. 저는 40번 이상 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메라 근데 보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꼭 침을 섞으면서 침을 섞으면서 구강 내에 미생물 나쁜 미생물 안 생기게 또 스트레스가 있으면 훅 풀어내라. 이 가슴에 자리하지 않게 푹 풀어내고 아주 대차게 담대하게 나가라. 그다음에 걷기, 수영 같은 꾸준한 운동과 취미 활동을 항상 해라. 그다음에 이제 약에 의존하지 않고 수면을 잘 이루도록 노력해라. 왜냐하면 수면 중에 뇌 독소 배설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타민 D라든가 또 자기 전에 조격을 한다든가 또 뭐 마그네슘을 든다든가 하는 등의 수면제를 이용하지 않고 그렇게 해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 관리를 철저히 잘해라. 그래서 장에서 나쁜 미생물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라. 뭐 이런 정도 5가지만 해도 치매 예방에는 상당 부분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서영 한의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